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좀 아까 영상 하나 찍는다 그랬는데 준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확대라는 제목으로 제가 어저께 글을 썼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국토부 쪽이랑 계속 얘기하는 기자분들, 이런 쪽에서 얘기들이 오가는 내용이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추가될 거다. 그래서 어떤 규제가 추가될 거냐, 이제 말이 조금씩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기 나왔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확대하겠다.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거 이런 거예요. 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구역이라고 지금 돼 있죠. 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겁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사고팔고는 할 수 있는데 매수한 사람이 조합원은 못 되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청산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되게 황당하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이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만들어질 때 이 법이 만들어지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던 곳 같은 경우는 뭐 1회에 한해서 전매 가능하게끔 해주고 이제 그 이후에 산 사람은 못 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강남 같은 경우,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작동을 안 했어요. 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구역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니까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고팔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7년 8월에 다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갑자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규정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혼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다시 사고팔고 못하게 되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이제 예외 규정으로 거래들 예외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고 대부분은 못해요. 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시점부터 아예 그냥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 이게 지금 규정입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있냐?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작년 2017년 10월 24일 날 법을 개정했죠. 파리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원도 사고팔고 못하게 막겠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추가하겠다라고 했고 2017년 10월 24일 날 법을 개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자, 2018년 1월 25일 이후, 그러니까 25일부터예요. 사업시행인가 접수하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지위 변경. 그래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고 2018년 1월 2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접수하는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 시점부터 계속 변경 못하게끔, 이 시점부터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게끔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적용되는 재개발구역은 없어요. 왜 없냐면 2018년 1월 25일이면 언제예요? 지금 올해잖아요. 이때 사업시행인가 접수했으면 사업시행인가가 예를 들어서 1월 25일 날 접수했으면 뭐 3, 4월 달 정도에 났잖아요. 사업시행인가 났으면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인제 시공사 선정 아직도 못했고 하고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하고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하거든요. 시공사 선정 시기가 달라요. 서울은 사업시행인가 접수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이제 시공사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하기 전에, 조합 설립만 끝나면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죠. 근데 그 중간에 분양 신청도 해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 접수도 해야 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날려고 하면 적어도 1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2018년 1월 25일 이후 1년이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금 거래가 제한된 재개발 구역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은 없는 상황인 거죠. 없는 상황인 건데
이게 너무 느슨하다. 좀 더 재개발이 지금 초기 단계의 재개발 쪽에 투자들을 많이 간다. 다시 말해서 관리처분계약인가 이전 단계에서 재개발 투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규제에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이 관리처분계약 인가 이후로 이 거래 제한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일반 분양권 투자 제한하는 것처럼 조합원 입주권도 조합원 분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기가 옮겨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는다고 하더라도 앞단계에서 투자를 해버리면 못 막으니까 마찬가지로 재건축처럼 이 규제할 수 있는 시점 자체를 좀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이 될지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시기를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의 시기를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 작년 10월 달에 도시정비법 개정하기 전에 이제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22쪽에 보면 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관리처분계약 인가 이후 시점으로 가야 되느냐 이유를 따질 때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들었다 그래요. 첫 번째,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다. 재건축은 없죠.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어요. 재개발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추진된다. 동네가 별로 안 좋은 데에서 어거지로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재개발 사업은 좀 전에 어거지는 아니고요.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 주민들의 주민들이 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기반 시설을 개선하거나 하는 데에도 사실 비용들, 도로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도 많이 좀 비용이 추가가 되죠. 자,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은 사업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강제 가입시킨다. 이게 강제 조합원 제도라는 점이에요. 되게 큽니다. 재건축은 이미 조합원 제도지만 재개발은 강제 조합원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하라고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차이가 있고, 재개발 사업은 토지 수용권이 부여된다. 재개발 사업은 이런 강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하고 완전히 달라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뀐 법에서는 이 매도 청구하는 시점 자체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하고 90일 이내던가 뭐 얼마 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정당한 기간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걸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 소송을 통해서 땅을 나한테, 너 재건축 참여 안 한다 그랬으니까 나한테 팔아라고 소송을 해서 이 토지를 갖고 오는 형태로 사업이 갔는데, 재개발은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요새 그린벨트 풀어서 집 짓는다 뭐 계속 하잖아요. 거기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매각하네, 그거 아니라 안 하면 토지 수용해 버리잖아요. 그 수용해서, 재개발은 수용해서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토지를 이렇게 뺏어오게 되거든요.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르다. 그다음 5번째, 재개발 사업은 높은 현금 청산 비율 등 사업성으로 상대적이 낮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만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신청하지 않고 그냥 난 청산할래요, 자발적 청산자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재개발해서 프리미엄 생길 거에 대한 예상도 못하고, 실제로 2011년, 12년, 13년 이때에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금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고 청산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2014년, 많게는 15년까지도 왔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떤 규제를 재개발 사업에서 동일하게 부여하면 안 된다라고 검토를 해서 2017년 9월에 아까 보신 것처럼 관리처분계약 인가 이후부터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적용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더 앞서서 땡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혼선이 생길 거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재개발 구역은 많지 않을 거다.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거고 뭔가 좀 다른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관점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재개발 사업도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의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이렇게 쭉 앞당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 사업도 조합 설립 인가만 나면 어때요? 못 파는 거죠. 이제 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재개발 조합원인데 팔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합에 가입하고 싶겠어요? 가입하기 싫겠어요? 예, 조합을 만들어야지 재개발 사업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조합이 안 만들어지면 재개발 사업은 못 가죠. 예, 근데 결국 이런 거잖아요. 조합은 만들어져도 나는 나중에 분양 신청하면 되잖아. 조합원, 강제조합원 제도기 때문에 굳이 조합에다 동의서 내고 조합 설립 인가를 내가 받지 않아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나도 조합원이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난 조합 설립 동의서 안 냈으니까 난 조합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자가 되거든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제외된 자가 돼서 청산자가 되게 되는 건데 나는 조합 설립 동의서 안 했으니까 나는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서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제 해석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법률적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어떤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서 동의서를 내고 사고 팔고가 제한이 되는 조합원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합에다가 조합원 동의서 안 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 신청만 하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택하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조합 설립되면 나중에 콩고물만 얻어먹고 그 중간에라도 나 팔 수 있으면 팔고 나갈래. 이런 기회 옵션이 더 생기는 것들을 희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조합 설립 동의서를 안 내려고 하겠죠. 니들은 내, 나는 안 낼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재개발 조합 설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사람들이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게끔 되는 거죠. 만약에 해석이 반대로 나와가지고 재개발 사업은 강제조합원 제도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에 동의서 안 내셨다고 하더라도 당신도 이제 여기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니까 조합원 된 걸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물건도 사고 팔고 못합니다. 만약에 조합 설립 동의서 안 낸 당신 물건을 산 매수인이 저희 조합으로 조합원 변경해달라고 오면 여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따라 양수하신 분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약에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나는 조합 설립 동의서도 안 냈는데 왜 내가 조합원이 강제조합원이 됐으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 금지가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법적인 스탠스가 달라서 이런 골 때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이런 식으로 진짜 개정되게 되면 만약에 전자로서 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예 재개발 사업이 조합 설립을 못하고 못 가거나 후자로서 결론이 난다고 하면 굉장히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나는 애초에 재개발 사업에 찬성한 적도 없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강제조합원이 돼가지고 사고팔고도 못하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생긴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강제조합원 제도 이미 조합원 제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든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재건축전을 앞당기게 되면 이런 실무적인 굉장히 분쟁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또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을까? 작년에 이 지금 재건축 사업에서 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부활한 거는 원래 있던 법령이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과 동시에 그 규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은 원래 없던 게 법을 만들어서 새로 시행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까 언제부터 시행할 거고요. 어디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과거에 소급 적용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월 25일, 정확하게는 2017년 10월 24일 날 이 법이 공포되고 그 다음 3개월 후에 시행할 건데, 그 시점 기준으로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하는 단지, 투기과열지구 내에 단지부터 적용하겠다라고 경과 규정을 부칙에서 뒀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앞당기게 된다고 하면 이 앞당기는 것 또한 법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법이 다시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과 규정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당긴다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당긴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죠. 법을 만약에 이제 9월 말에 개정한다고 하면 2018년 9월 30일 개정할 거고, 또 마찬가지로 한 3달 정도 여유 기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 11, 12. 2018년 12월 30일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접수하는 재개발 구역부터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과 규정이 붙어서 법이 개정이 되겠죠. 만약에 강제한다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시기 자체는 2018년 12월 30일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못한 데들이 적용되는 거고, 앞서 신청한 데들은 다 규제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 안에 남아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조합 설립 못 받은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초기 단계 재개발 구역들 굉장히 일부 몇 개만 사실 적용이 될 거고요.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들은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규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은 70%, 72% 왔다 갔다 하는 65%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 초기 단계의 재개발 구역의 소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못 팔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재개발 조합원이면 어떻게 행사하겠어요? 이거 법 바뀔 때까지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못하면 우리 다 일단 사고팔고가 제한되게 됩니다. 일단 조합 설립은 신청해놓고 조합 설립 인가는 받고 나서 팔고 나가든 말든 할 수 있을 만한 개인의 자유는 있어야 되니까,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시더라도 일단 우리 설립을 해놓고 팔고 나가는 거 이런 거 하자,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규정이 생기면 이 규제에 따라서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조합 설립에 막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오히려 사업들이 굉장히 촉진되는 그런 또 반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자체가 조금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앞당기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저는 5년간 재당첨 제한에 대한 부분도 되게 무리한 해석이고 무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무튼 이 내용에 따라서 말 그대로 저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입법 의제가 중요한 거고,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튼 각자 지금 거의 재개발 관련해서, 도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을 보면 각자 도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뭐는 없고, 각자 알아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손해 안 보게끔 계속 물어보고, 질의하고 답 받고, 나한테 유리한 답을 찾아가지고 주장하고 해서 각자 도생,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건 좀 무리한 거니까 안 했으면, 이런 개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과거에 했던 것처럼 차라리 거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매수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하나 더 사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매수하게끔,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갖춰서 무주택자가 산다든가, 아니면 기존 주택을 팔고 이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차라리 수요 억제책이 차라리 혼선은 덜하지, 말 그대로 좀 이 거래를 너무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시장의 혼선은 더하지, 이게 모호한 해석들이 될 수 있을 만한,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슈를 끌어들여서 시장을 규제하는 거는 좀 매끄럽지 않지 않나, 좀 지양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규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추석 전후로 부동산 규제들 좀 또 추가될 것 같은데, 예, 뭐 좀 정비 사업과 관련된 이슈들 나오길래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른 부동산 뉴스 또는 이슈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고 구독하게 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